자, 이 로고를 잘 보다 보니까 유명 로고 샤넬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요 두 개의 그림 좀 보실래요? 자, 우리 많이 봤던 요게 C자 형태라고 봅시다. 이 C 형태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정원에서 얘에서 얘를 잘라버린 거죠. 그치요? 잘라버린 다음에 나왔던 모양인 요 C자 형태의 모양을 여기를 중심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주어서 대칭 복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한 개가 만들어지겠죠. 대칭 복사한 겁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기획은 만들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잘 보고 따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컨트롤 N 눌러서 새로운 새로운 아트보드에서의 프린트라고 하는 항목에서의 A4 사이즈를 가져올 것이겠고요. 사이즈가 A4일 때에는 가로가 210, 세로가 297mm가 기본이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컬러 모드가 CMYK, 제일 마지막 해상도가 300ppi인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눌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실 수 있는 내용 중 첫 번째입니다. 샤넬 로고를 만들어 볼게요. 자, 뒤에 격자를 보면서 하려고 했다면 컨트롤 쌍따옴표 눌러준 상태에서, 자, 저는 왼쪽에 도형 중에서 원형 도구를 가지고 올 겁니다. 이 원형 도구를 가지고 온 다음에 정원 만들기 위해서 무슨 키 이용하실래요? Shift. 됐죠? 면 색깔은 있으면 안 되겠죠? 면색을 선택해서 안 쓰겠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선 색깔은 검정을 그대로 쓸게요. 한데 좀 더 두꺼워야지 비율이 맞겠죠. 그러면 선의 두께를 만들어주는 곳은 어디 있나요? 오른쪽 패널 창에 보시면 나와있던 스트로크에서의 두께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적당하게 이 정도?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있는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점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파란색의 패스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점이 보일 거예요. 저희는 점을 뭐라 불렀죠? 앵커. 점과 점, 앵커와 앵커 사이 연결된 이 파란 선 뭐라 불렀죠? 패스인데 하고 싶은 것은요, 여기에서 여기만큼을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 쯤에다가 앵커 한 개를, 여기 어딘가 쯤에다가 앵커 한 개를 추가했다면 이 앵커를 지웠을 때 요 선만 지워질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상태에서 이 앵커를 지워버리면 이만큼이 다 지워질 거예요. 하니까 나는 앵커점을 얻다가 여기쯤에다가 하나, 여기쯤에다가 하나 정도를 찍고 난 다음에 이 앵커를 델리트 키에 의해서 삭제를 해버리면 이만큼만 지워질 거 아니겠느냐의 말뜻입니다. 그런데 로고를 그릴 것인데 어디 그릴 것입니까? 컨트롤 R. 컨트롤 R이 뭘까요? 눈금자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왜 눈금자를 가져왔을까요? 얘 때문에요. 자, 이 눈금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져오시면 가이드라인을 만든답니다. 나는 이쯤에 와주면요, 여기에 점에다가 찍을 거예요. 여기에 점을 찍을 거에 놓으시면은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넣어주기를, 왼쪽에 보시면 펜 툴 중에서의 우리 어제 배웠죠? 앵커점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add 앵커 포인트예요. 플러스 모양 보이시죠? 펜툴에 이 add 앵커 포인트라는 것을 이용해 주어서 없었던 앵커점을 여기에다가 뿅, 또 아래쪽에 와서 요 자리에다가 뿅, 이제 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앵커 포인터를 어떻게 할까요? 삭제를 해버리면 보이시죠? 끌어서 있습니다. 클릭 안 좋아요. 끌어서 한 다음에 델리트를 누르면 이만큼만 지워지는 거죠. 자,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보다 보니 이 그림에서는 얘는 뭘까요? 선일까요? 면일까요? 얘는 지금 선인 상태예요. 그쵸? 이 선인 것은 패스가 지정된 상태에서 검정 부분이 실제 눈에는 두께만큼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면서요. 얘를 면으로 만들어줘야 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선택해 주시고 상단 메뉴 어디요? 오브젝트 에서의 어디요? 익스펜드, 확장을 시키겠다 해요. 확장을 시켜 주어서 뭘 확장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위에 거요. OK를 뿅 누르시면 지금 상태의 패스로만 되어 있는 이 그림이
면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만들어진 이 로고를 나는 이 축을 중심으로 해주어서 대칭, 복사 이렇게 하련다 명령을 주려면 먼저 누구를요? 이 그림을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전 복사 툴 안에 가시면 리플렉트라고 하는 대칭 복사 툴이 있었죠. 리플렉트가 대칭 복사입니다. 대칭 복사에 의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대칭할 것이니까 여기 중 아무 곳이나 무슨 버튼 누른 상태에서 누를까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할게요. 빡! 세로 중심으로 복사할래요? 가로 중심 복사할래요? 세로입니다. 한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프리뷰 눌러서 확인합시다. 맞나요? 맞죠? 카피. 너무 붙은 것 같아요. 바꿉시다. 좀 당겨올까요? 이쯤? 한 다음에 이제 요 그림 얘랑 얘를 잡아주어서 사이즈를 조금만 줄일게요. 자, 두 개의 그림은요 한 개로 합쳐도 좋고요 그룹으로 묶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룹으로 묶는다면 누구일까요? 컨트롤 G.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의 그림처럼 뭉쳐 다니겠죠. 근데 얘를 겹침이 없이 나는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겠습니다. 관계 없을 거예요. 그럼 누구일까요? 오른쪽 패스파인더 내에서의 합치기 머지 누르면 나눠짐이 없이 한 개로 합쳐진 모양을 볼 수 있겠죠. 어떤 것 이동 관계 없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합치가 되어버리면 수정이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그룹까지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룹까지만 해놓고 난 다음 마지막에 정원 한 개를 만들어서 테두리만 색을 넣어주시고요. 적절한 색 두께를 넣고 난 다음에 안에 있는 그림과 바깥쪽에 있는 원을 잡아주어서 얼라인에 들어오시면 정리를 할 수 있었죠? 왼쪽 오른쪽 위아래 가운데 하겠습니다. 그래서 뿅뿅 누르시면은 하나의 로고가 완성된 걸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로고와 이 바깥쪽에 있는 원을 어떻게 하자?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지금서부터 이 로고의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뭘 말하고 싶었느냐면요, 여기 보시면 제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이 검정색 선은 면이죠. 맞죠? 확인되죠? 얘는 지금 뭡니까? 같은 검정이지만 선이에요. 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얘를 제가 현재 그림인 상태에서는요, 여기 안에 로고의 두께가 좋고 바깥쪽에 바깥쪽에 있는 원의 두께감 괜찮다 판단했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림이 지금 너무 커서 줄여볼게요. 제가요, 줄였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줄입니다. 줄줄줄줄줄. 이게 실무에서 아래를 내용이에요. 자, 줄여볼게요. 놓습니다. 빵. 이상해요. 아까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선이 두꺼웠고 바깥쪽이 더 얇았는데 지금 바깥쪽이 두껍고 안에 얇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에 있는 그림은 면이었죠. 바깥쪽에 있는 그림은 뭡니까? 선이었습니다. 선은 아까 몇 포인트였냐면요, 선의 두께가 보시면은 5포인트예요. 근데 이 동그라미에 있는 선은 작게 해도 5포인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하니까 아까처럼 얘는요, 작아지면은 그림이 얇아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 녀석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5포인트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안 되겠죠. 비율이 맞아야 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뭘까요? 바깥쪽에 있는 이 원도 선의 형태가 아니라 뭐가 돼야 한다? 장단 위에 보시면 나왔던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메뉴에 의해 주어서 면으로 만들어 준다면 두 개의 그림을 축소를 하더라도 비율이 맞게끔 축소될 것이다, 이 말인 거죠. 두 번째 그림을 그려볼까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뭘로 할 것이냐? 아이쿠야. 또 하나의, 아이고, 이게 왜 이러죠?
또 하나의 명품을 그려보겠습니다. 루이비통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루이비통에서의 여기에 있는 걸 잘 보시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까? 먼저 동그라미 형태 하나가 눈에 보이죠? 이 동그라미가 누군가를 중심축을 삼아 주어서 하나 복사, 또 하나 복사, 또 하나 복사됐음을 볼 수가 있겠죠? 복사할 때 각도는 얼마일까요? 90도가 이뤘을 겁니다. 중심축이 어디일까요? 여기 어디쯤 되었었겠지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원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요? 먼저 동그라미 형태의 4개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저는 왼쪽에서의 원형 툴을 이용해 주어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툴로 동그라미 하나 만들었어요. 한데 누군가를 중심으로 회전 복사할 것이니까 저는 그것을 여기 뒤에 있는 격자선을 잡아 보겠습니다. 해서 여기쯤 요즘에 넣고요. 저는 여기쯤을 중심으로 해서 돌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격자요. 보이시죠? 자,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왼쪽에 누구입니까? 이번에는 로테이트 툴, 회전 복사 툴을 이용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중심축을 클릭. 몇 도 복사합니까? 90도를 복사를 할 계획인 거예요. 카피 눌러 주어서 자, 다음에 나머지 뭘까요? 컨트롤 D입니다. 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의 복사했던 모양을 보시면 여기가 볼록 파여 들어가죠. 볼록 파여 들어가겠죠.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모양 좀 보세요. 심하게 파여 들어갑니까? 요 곡률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모양은 어떻게 변경할 수 있냐면요, 만에 하나 우리가 여기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좀 더 가깝게 얘를 찍다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모양이 나왔을까요? 중심을 좀 안쪽을 찍어 볼게요. 찍어주면 카피해 볼게요. 아이고, 제가 0도에 있군요. 90도로 카피해 주면요 훨씬 더 가깝게 붙어 있겠죠. 만약에 제가 중심축을 좀 더 멀리 찍었습니다. 90도를 복사해 보면 좀 더 멀어지겠죠. 이렇게요. 즉 말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요, 내가 선택해 놨던 이 그림에서의 중심축이 어디냐에 따라 주어서 복사가 되는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조감을 해볼 줄 아셔야 되고요. 잘 안 맞네 라고 하시면 컨트롤 Z 이용해 주어서 거리감을 맞춰볼 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을 그룹으로 하시던지 아니면은 한 개로 합치시던지, 합치기는 어디죠? 패스파인더에서 10번째에 있는 것. 그룹은 뭡니까? 컨트롤 G를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번 그림 뭘까요? 바깥쪽에 동그라미 원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정원 한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한 다음에 배경색을 갈색 톤을 넣어줘 볼 계획이고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 보시면요, 앞에 있는 그림, 뒤에 있는 그림 두 개가 달리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볼까요? 뒤에 있던 이 방울방울 있는 그림을 앞으로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의 앞뒤 순서를 변경할 때 이용된 키는 뭡니까? 자, 이 그림을 뒤로 보내기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무엇이 있느냐? 어레인지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어레인지에 보시면요, Bring to Front 하나 앞으로 가져오실래요? Bring to Backward 하나 뒤로 가져가실래요? Send Backward 제일 뒤로 가실래요? Send Back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Bring to Front입니다. 한 단계씩 앞으로 가져오실래요? Bring Forward 제일 앞으로 가져오실래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때 얘는요, 단축 키를 외우시기 제일 좋아요. 컨트롤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얘를 뒤로 보내게 합니다. 열어주는 가로 이용하시면 돼요. 열어주는 대가로. 다시 한번 모양 보실래요? 요거예요. 열어주는 대괄호입니다. 보이시죠? 다음, 아니에요, 나 이 그림 앞으로 가져올래요. 컨트롤 닫는 대가로. 이런 식으로요. 요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뒤로 보내기는 컨트롤 열어주는 대가로, 앞으로 가져오기는 닫는 대가로.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앞으로 가져옵니다. 닿는 대가로. 이런 식으로 해주어서 두 개의 그림의 위치를 앞뒤 바꾸시고 난 다음, 에이 모르겠다, 앞뒤 모르겠는데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어렌지 이용하시면 돼요. 어렌지입니다. 한 다음에 두 개의 그림 잡아주어서 얼라인에 오시면 왼쪽 오른쪽 위아래 가운데가 보이실 거예요. 얘가 흰색 되면 되겠죠. 흰색. 자, 여기에 검정색 아니죠, 갈색 뭐가 올라오면 되잖아요. 요 그림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알트로 복사했습니다. 사이즈를 줄이고요.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이 그림은 뭘까요? 지금 얘와 얘 제일 앞에 얘 있는 거잖아요. 얘를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림을 가지고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 가져오기, 컨트롤 닫는 가로 앞으로 갔죠. 그래서 앞에다 올려놓으면 되겠죠. 다시 정리를 할게요. 세 개의 그림 잡아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가운데 됐죠. 잡아서 컨트롤 G 누르면 또 하나의 로고가 완성된 거죠. 작성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 그릴 것은 구찌 모양인데, 뭐 바깥쪽에 검정색도 좋습니다만 여기 안쪽에 있는 것까지 몽땅 다 만들어 볼 것이고요. 여기 글자까지 같이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글씨는 가장 비슷한 폰트를 가져오시면 될 것인데, 문제는 뭐냐, 안쪽에 있는 그림을 잘 보시면요, 두 개가 같은 모양이지만 대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에 원을 먼저 한번 볼까요? 원 한 개 만듭니다. 근데 원에서 여기에서 여기 지금 잘려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잘려 있는 대신 여기 이만큼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랐었을 때는요, 아까 샤넬 로고를 그렸을 때처럼 자르면 돼요. 어디를요? 여기에 앵커점 추가해 주시고 여기에 앵커점 추가해 주어서 이만큼을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데 여기 선부는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 제가 이걸 끝마치고 난 다음에 보여줘야 될 펜 툴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에 잘 보세요. 구찌 모양 요거 한 개 만들어서 대칭 복사할 겁니다. 자, 모양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자, 먼저 원형 툴을 이용해 주어서 정원 한 가지를 생성을 하지요. 테두리만 있는 경우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활용법 잘 보세요. 이걸 많이 못 쓰시는 것 같아서요. 뒤에 있는 것이 뭡니까? 면색, 앞에 있는 것은 선색. 그런데 지금 선색은 없고 면색은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면색은 없습니다. 면색을 X 눌러서 없애버리고요. 선색은 뭡니다? 눌러서 색 가져오지 마시고요. 이럴 때 바로 얘 누르시면 됩니다. 전환 버튼이에요. 화살표 누르면은 바로 색이 바뀌죠. 그쵸? 저는 기본 색깔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하얀색에 검정색 있는 거 누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색이 나오고요. 이때 면색 필요 없었네. 흰색을 눌러 주어서 없습니다. 얘를 이용하셔도 금방 풀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어찌되었건 가져왔던 내용에 선택해 주어서 두께감을 적절히 줘보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감이겠죠. 이 정도 되고 칠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한 이쯤에서 이쯤을 어떻게 할까요? 잘라 버려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앵커점 한 개 필요하죠. 여기도 앵커점 필요할 것인데,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안 이뻤을 거예요. 정확히 맞춰보고자 할 때 쓰는 방법, 누구 이용하자? 안내선을 이용하자. 한 이 정도에서 잘라내고자 한다. 아이고, 잠시만요. 안내선을 다 지울게요. 안내선 지우실 땐 뷰 메뉴에서의 가이드에서의 클리어 가이드 이용하실 겁니다. 다시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와서 이만큼 얘를 잘라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의 좀 확대해 줄게요. 자, 어디였죠? 왼쪽에 펜 툴 도구 중에서의 앵커점을 추가하세요. Add Anchor Point 툴 눌러서 여기 즈음을 선택, 아래에서 여기 즈음을 선택 한 다음에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이쪽에 앵커 보이시죠? 이 앵커를 델리트로 지워버립니다.
사라졌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 선분이 지금 나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때 선분 만들어 줄 때에는 어디일까요? 여기 앵커점이 이만큼 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펜툴이에요. 정상적인 펜툴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이 펜툴은요, 직선도 만들 수 있고 곡선 만들 수 있는 일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어야 될 여러분들 작도할 수 있는 툴인데요. 펜툴을 선택해 주어서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위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점을 누를게요. 점을 콕 눌렀죠. 어디까지 오실래요? 한 이만큼 올래요. 한데 직선으로 올 계획이었다 라고 하시면은 Shift 키 이용하시면 직선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떨어집니다. 그쵸? 지금 보시면요, 아니었지만 이렇게 오잖아요. 눌러준 상태에서 꾹 이런 식으로요. 어머, 그런데 여기에 보다 보니까 두 개가 연결되어져 있는 이 모양새가 연결이 지금 안 됐네요.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연결이 안 됐어요. 지금 가이드를 없애버리고요. 잠시만요. 안내선 때문에 걸렸네요. 선택을 해서 정확하게 요점이겠죠? 눌렀죠? 왜 이해가 되지? 잠시만요. 스냅이 걸려 있었군요. 여러분들 이럴 때 있죠? 내가 뭔가 잘 해보려고 세밀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딘가에 쩍쩍쩍 걸릴 때 있습니다. 우린 그 기능을 스냅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빼고 싶을 때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에 있어요. 스냅 투 그리드, 스냅 투 픽셀 나와 있거든요. 얘를 해제 놓으시면 좋고요. 스냅 중에서 한 가지 포인트 점, 앵커 같은 포인트에는 연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스냅은 셋 중에서 마지막에 한 가지만 선택하시기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쿡 눌러서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다시 한번 얘 누를 때 모양 보실래요? 제 마우스 포인터 여러분 잘 보시면요, 펜툴 모양 지금 보이시죠? 펜툴이요. 펜툴 모양이 여기에 있는 앵커점에 오면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려있는 모양 나올 때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혹시요? 제가 다르게 보여드릴게요. 이 색깔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시면 보세요. 자, 이 앵커 좀 왔을 때입니다. 보세요. 마우스 포인터 오른쪽 아래 보시면 보이십니까? 펜툴 오른쪽 아래가 대각선으로 나올 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잘렸던 앵커를 이어주겠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이 대각선 모양일 때에 눌러서 이어주겠습니다. 어디까지요? 얘까지요. 이런 식으로요. 지어주면 돼요. 왜 손이도 안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요. 한 다음에 완료를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V 눌러주어서 완료를 지으시면 돼요. 조금 모양이 좀 이상하죠? 저희는 짝퉁이니까 짝퉁 티를 좀 냅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을 대칭 복사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대칭 복사 툴, 회전 복사 안에 들어있었어요. 리플렉트의 대칭 복사 툴을 이용해 주어서 여기 점을 중심으로 또 하나 복사를 할 거랍니다. 여기 중 아무 곳이나 Alt인데 이러한 선 있는 곳은 피하세요. 피해서 Alt 누른 상태에서 쿵 찍습니다. 이렇게 복사하는 거 맞습니까? 네, 카피 눌러서 겹침 상태를 제대로 보시면 되겠죠. 반대였나요? 이게 마주 봐야 되는군요. 이게 아니었군요. 뭐 이런 식 짝퉁이니까 한 다음에 두 개의 그림 잡아주어서 선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면으로 오브젝트에 와서 expand 눌러서 면으로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이요. 얘를 좀 짧게 해줘야지 더 이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한번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세요. 아까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요 구멍을 너무 많이 파니까 이쁘지가 않네요. 조금만 좀 덜 파시면 좀 더 이뻤을 겁니다. 현재 전체 기준으로 좀 보지만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얘만 파란색입니다. 선택이 앵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가르쳐주셔서 그러면 여기 없습니다. 좀 한글은 제거 다음에 위치해 주시고 구구가 서울이 안 힘들죠. 그러면 이제 다음 회잖아요. 다음 회가 돼가지고 이동을 두개 두개 눌러주면 핸들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해 주시고. 네.
방송을 잠시 놔두시고서 이제 좀 쉬었다가 할 것이고요. 잠시 우리 쉬는 동안에서는